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중요한데요. 학습 목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설명 방법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뭔지 고르라.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을 취하는 방법을 우리는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는 뭐다로 어떤 대상을 뜻 또는 범위를 확실하게 밝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뭐뭐는 이렇게 뭐뭐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다 이렇게 끝나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시는 예를 드는 거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 테고, 그래서 한식에는 이러 예시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비교와 대조는 별표 하나 땡 해놓을게요. 자, 요거는 왜 별표냐면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준다는 게 서로의 비교, 그러니까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비교는요, 공통점 위주로 설명하는 거고, 대조는요, 그러면 공통점의 반대,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때는 희곡과 소설은 여기 빠져 있는 거야. 둘 다 공통점은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지.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학 작품이다. 대조는 뭐는 이거고 뭐는 이거다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분류와 구분도 별표 하나 땡 해놓으세요. 분류하고 구분은 꼭 알아야 되는데 약간 어려워하더라고. 분류는요, 작은 항목을 큰 항목으로 묶는 거. 다시 작은 아이를 큰 항목으로 속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작은 구체적인 아이들을 좀 더 큰 체언에 이렇게 들어가게. 동사형사는 큰 쪽 용언, 관형사 부사는 수식언 이렇게 넣는 걸 분류라고 하고, 구분은 그거의 반대예요.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누는 거. 그래서 국어의 단어는 뭐 기능에 따라, 기능이라는 큰 항목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 이게 구분이에요. 그치?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근데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요. 분석은 별표 2개 할게요. 시험에 잘 나와. 분석. 분석이란 하나의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핵심은 이거야. 구성 요소. 구성 요소를 개별적인 부분이나 성질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 구성 요소라는 건 뭔가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분석이라는 설명 방법에는 꼭 이루어진다 이런 게 보통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졌다는 게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저런 말이 있어? 그러면 구성이구나, 분석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그치?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거, 이거 2글자 줄여갖고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 써갖고 인과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인과 설명 방법은 때문이다 이런 게 있어. 원인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그러한 설명 방법을 파악을 해서 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옆에 잠깐 멈춰 놓을게. 승아가 1, 2, 3번 먼저 한번 풀어보자. 정답은 글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자, 승아,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으로 틀린 거거든. 설명하는 글은 중심 내용 알아야 되고, 정보가 정확한지 알아야 되고,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좀 더 좋고 구조를 파악해도 좋은데요. 답은 5번이에요. 왜? 이거는 뭐 하는 글이야?
5번의 설명은 뭐 하는 글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주장하는 글.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 알죠? 설명하는 글하고 주장하는 글하고는 다르다. 설명하는 글은 설명문이고 주장하는 거는 논설문이고. 그치? 2번은 뭘까요? 1번. 그래서 뭐뭐는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 3번의 보기의 설명 방법이 뭘까요? 시계는 구성되어 있다. 구성된다는 게 우리 아까 뭐였죠? 분석이기 때문에 4번으로 하는 거고, 그럼 1번이 뭘까? 대상의 뜻을 명확히 밝힌대요. 뜻, 정의, 그치? 2번에 예를 든다. 이거는 예시. 3번의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 5번의 공통점 차이점은 비교 또는 대조 이런 거지, 그치? 옆으로 갈게요. 정전기가 이로 겨울러 간 까닭은, 이게 이제 갈래가 첫 번째 보면 설명문이래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정전기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제재인 거야. 제재가 무슨 뜻일까, 승아야? 제재란? 제재의 뜻이 제재가 뭘까요? 보통 국어 책이나 자습서 보면 맨날 뭐 제재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재가 뭘까? 궁금해 해본 적은 없어요. 궁금해 해야지. 뭐지? 알고 있었는데 물어봐서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제재란 많이 쓰이는 중심 소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글감이라고도 하는데,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 단어, 그래서 많이 쓰는 단어나 그런 것들을 중심 소재 제재라고 해요. 주제는 정전기의 특성과 예방법이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이런 걸 살펴봐야 돼. 특징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정의, 인과, 예시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을 했대.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시험은 저기서 나오는 거지. 밑줄 딱 쳐놓고 이거의 설명 방법 똑같은 거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이제 정전기를 경험하는 여러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이해를 도왔대. 직접 일상생활의 경험을 얘기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제목을 질문 형식으로 뭐뭐 한 까닭은 이렇게 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갈게요. 처음 단어.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기승은 힘을 말하는 거고, 자동차의 문에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기도 하고, 스웨터를 벗을 때 찌릿 소리와 함께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까지를 우리가 묶어보자. 이렇게. 자, 선생님 가로했던 거는 바로 앞에 나온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다양한 예시, 그렇지, 예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설명 방법 예시겠지. 그 다음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전기, 도대체 이런 정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무슨 문으로 끝냈냐면 의문문의 형식을 띄고 있죠. 왜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문의 형식을 띠면서 독자에게 흥미를 또는 호기심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흥미를 유발한다 또는 호기심을 유발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처음 부분에서는 이 글에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설명 대상이 뭐예요? 지금 정전기, 즉 왜 생기는 건지, 까닭, 생기는 까닭을 얘기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 첫 번째 줄, 정전기란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이게 설명 방식이 나오겠죠. 정전기란 뭐뭐이다. 이 설명 방법은 정의, 그렇지. 정의 써놓고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하라는 게 말이 나와 있네요. 뜻이, 그죠?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운 거죠. 제가 띄고 있는 정전기의 양, 이것이 이동하는 현상이 전류임,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전하가 그 정지 상태로 있어서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이 정전기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 자, 여기 줄쳐보자.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 해서 움직이지 아니하여 조용하다 이 뜻을 가진 조용할 정자를 써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조용할 정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게가 그냥 머물러 있다 저 부분.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란 뜻이 정전기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다. 쓰지 않는 물. 그치?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에 달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전기와는 다르게 전류가 거의 없어 위험하지는 않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두 방울 뿐이라 별 피해가 없다고 할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또 묶어보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 있는 물이다. 지금 뭐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전기와 정전기, 그죠? 이거 설명 방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얘는 흐르는 물이래요. 근데 얘는 안 흐르는 물이지. 그럼 이런 거. 그렇지. 이건 비교와 대조 중에서도 특히 차이점이니까 좀 더 대조에 가깝겠지.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밑에 빈칸 채워보자. 정전기의 개념.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함. 이거 아까 개념을 설명할 때 설명 방법이 뭐였죠? 말의 뜻을 설명했던 거? 정의. 또 정전기가 치명적이지 않은 까닭은 실제로 전류가 거의 없어서 그렇대. 이때는 아까 했던 비교와 대조, 특히 대조를 하고 있었다. 그치? 일단 문제 좀 이따 풀고 넘어가자. 먼저 뒤로 할게요. 그래서 다음 문단.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마찰 때문. 자, 여기다 한번 줄쳐보자.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마찰. 동그라미 하자. 때문이다. 뭐뭐 때문이다 나왔으니까 이거 설명 방법이 원인과 결과인 인과예요. 그지? 그러면 뭐 때문에 생겼냐면 마찰 때문이니까 이게 원인이지. 얘가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기본적 단위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도 줄 쳐보자. 물질의 기본적 구성 단위인 원자는, 이거 네모해 볼게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 설명 방법이 분석이에요. 이건 분석.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전자는 작고 가벼워서 마찰을 통해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봐봐. 이것도 줄 쳐야 돼요. 여기서 전자는 작고 가벼워서 화살표 할게요. 그 뒤에 마찰을 통해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그러면 전자가 승아야 쉽게 이동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뭐 해서? 얘네 전자가 작고 가벼웠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는 거지. 그럼 이게 원인인 거죠. 작고 가벼운 거.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쉽게 이동한다. 이게 결과인 거지. 그 원인과 결과가 나왔으니까 요 설명 방법이 인과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 다음에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저장된다.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한대요. 그럼 정전기는 왜 발생한대요? 일단 접촉을 할 때 뭐가 생겨서? 마찰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뭘 주고받는데요? 전자를 주고받는데 전자를 주고받으니까 서로 전기가 쌓인대요. 그 상태에서 전도체라고 하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가 딱 닿으면 파박팍팍팍 된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생활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실생활 속에서 그죠? 그 다음에 얼러라. 그런데 보자. 그런데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주변에는 정전기로 유별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콕 있다. 선생님 아빠. 선생님 아빠 겨울철에 손만 닿으면 맨날 저러.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들이 만지면 어김없이 튀는 정전기.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이것도 지금 물음표 형식으로 그죠? 똑같이 의문문의 형식으로 우리한테 호기심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람마다 다른 이유인 거지. 그러면 이제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기는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대요. 일단 우선 정전기는 건조할 때 1번 해놓자. 우리 번호를 매길게요. 건조할 때 생긴대.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하여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된대요.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쵸? 무슨 말인지 혹시 승아가 이해를 해야 돼. 전하가 여기 막 뭐 이렇게 뿔마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공기 중에 수분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도체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게 여기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자가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잖아. 흘러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얘네가 밖으로 다 빠져나와 버리면은 얘네가 전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방전이라고 하니까 요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은 전자를 다 빼내는 역할을 하니까는 정전기가 생기지 않는데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는다.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럼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게 습도래요. 그죠? 다음 두 번째.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는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지성 피부를 지닌 사람보다는 건성 피부를 지닌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 까닭이죠. 다 습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전기는 주로 물체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달라진대요. 여기 하나 줄쳐놓자. 그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왜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다르냐면 뭐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습기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뭐뭐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니까 설명 방법 인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 이게 2번 해놔야 돼요. 2번 마찰. 1번이 아까 저기 있는 뭐였어? 전주할 때 습도고 두 번째는 마찰이다. 그지?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탈가죽 종류는 이거 배우는 거지. 배운 거 아니에요, 승아야? 네. 그쵸? 이거 막 외우는 거지. 막 털가죽, 유리, 명주나무. 그지? 이런 것들 쉽게 얻는다.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부터 쉽게 얻는 물체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이거 맞지? 이것 중에서 누가 쉽게 얻고 누가 쉽게 잃어요? 얘는 쉽게 얻어요, 잃어요? 잃는다는데요. 항상 부른다. 쌤 한다. 나 지금 여기서 부를 거야. 플라스틱은 쉽게 얻는데 얘는 쉽게 얻는데요. 그죠? 쉽게 얻고 쉽게 잃어서 일로 갈수록 쉽게 얻고 쉽게 잃나 봐요. 이런 걸 대전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잃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와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네.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사람에게 털가죽, 명주, 면과 같은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으면 그러면 우리도 잘 잃는 편이고 얘네도 전자를 잘 잃으니까 마마니까 얘네가 팍팍 스파크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소리겠네.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입으래요. 근데 털가죽 입어도 톡톡하지 않나? 하는 사람은 하던데. 그치 승아야? 몰라요? 승아는 정전기 잘 없나 봐요. 그렇군요. 몸에 습기가 많나 봐요.
네 번째 해보자. 빈칸.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정전기는 마찰 때문에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이거 뭐 때문에 생기면 뭐 때문에 있으니까. 설명 방법은 원인과 결과.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경우가 습도가 낮은 경우랑 뭐를 쉽게 얻는 물체와 마찰하는 경우. 자, 합성섬유로 되는. 그래. 입으면 안 돼. 겨울철에는. 그죠? 마문단. 만약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고 합성섬유 소재의 스웨터를 입었다가 아 따가워 하며 비명을 지를 수 있다. 정전기 생길 테니까. 그래도 이렇게 발생한 정전기는 인체에 큰 해를 입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정전기가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대. 그럼 이제부터는 이걸 설명하겠죠. 매우 위험한 경우를 설명하겠지. 예를 들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나왔으니까 이거 설명 방법이 예를 들어 나왔으니까 예시일 거고. 예를 들어 발화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는 정전기가 만들어내는 작은 불꽃으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유조차의 뒤쪽에는 땅바닥으로 늘어뜨린 접지 장치가 달려 있다. 이게 이제 땅과 연결하는 장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은 트럭 뒤에 이렇게 접지 장치가 있어가지고 땅으로 막 이런 걸 내보낸다는 거지. 이런 애들은. 내보내면은 훨씬 더 정전기를 밖으로 내보내니까 훨씬 더 불이 붙을 확률이 낮아진다. 뭐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접지 장치라고 하는 애는 정전기를 땅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치? 그럼 접지 장치가 달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작은 불꽃으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걸 방지하려고. 그죠? 그러려고 전자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애를 달아놓은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이거예요. 발화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 이게 첫 번째 위험한 경우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한 경우가 나와요. 2번. 첨단 반도체 사업장. 첨단 반도체 사업장은 정전기와 싸우는 전쟁터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의해 쉽게 파손된다. 아, 그렇대. 그렇구나. 몰랐어. 승아는 알았어? 몰랐지. 반도체 물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보고 영상 같은 그 왜 핸드폰도 이게 뒤에 뜯어내면은 다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엄청 쪼만한 그런 전선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기가 만약에 노출되면 쉽게 파손이 된다고 하나 봐.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정전기가 쌓일 만큼 큰 물체를 절대 놓지 않는데. 또한 소매와 양말에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 반대출을 다는데. 소매와 양말에 뭔가 이렇게 있나 봐요. 이게 그치? 그래서 그럼 이들의 노력이 첫 번째 노력이 이건 거야. 요거 정전기가 쌓일 만한 물체를 놓지 않는다. 이게 기억해 놓고 첫 번째 노력이고, 그지? 뭐 하는 노력? 정전기를 없애는 노력. 정전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고, 이것도 소매와 양말에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이것도 두 번째 노력이겠죠. 니은 해놓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래요. 그럼 저거 뭔가 기술적으로 없애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치, 승아야? 관심 있어요? 마지막 밤은다. 그렇다고 정전기가 마냥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대. 복사기가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래.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첫 번째 예시가 이거겠지. 복사기. 첫 번째 예시겠죠? 설명 방법 예시고요.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래요.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에 잉크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집진기도 이건 두 번째 예시겠죠. 집진기는 뭐냐면 여기 설명 나와 있어. 공기 속에 먼지를 모으는 장치래요. 집진기도 정전기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먼지를 모은다. 식품을 포장하는 랩이
그릇에 잘, 이것도 세 번째 예시네요. 식품 포장하는 랩. 랩 뭔지 알지, 승아야? 하얀색 덮어놓는 거. 얘네가 그릇에 잘 붙는 것도 정전기 때문이래요. 결국 정전기가 이로운 게 하나, 둘, 셋 있네요. 그죠? 이로운 예시. 그래서 이런 예시를 통해서도 또 이로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빈칸도 채워보자. 이로운 경우와 해로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설명 방법은 예시. 그리고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이로운 경우 첫 번째. 복사기. 이런 게 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마지막 페이지. 이제 정전기의 특성을 알았으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전기 때문에 놀랄 일을 줄일 수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기 보면 주의를 기울이자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설명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주의를 또는 예방하는 방법,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주의법 또는 예방법.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크게 한 개, 또 플라스틱 요거 2개, 저 아래 평소에 뒤에 3개 이렇게 있어요. 그게 3개가 있어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제품을 쓸 때 주의해야 된대요. 세 번째는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대요. 3개가 있대. 그럼 첫 번째 보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나 어항 등으로 집안 습도를 높이고 보습크림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도움이 된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부 상태를 건조하지 않고 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된다. 합성 섬유 소재의 옷은 섬유 유연제를 넣어 헹구면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대. 아하, 그러면은 플라스틱, 여기서 승아 봐봐.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합성 섬유 소재의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거야. 플라스틱은 뭔지 알죠? 우리 이렇게 제품들 플라스틱이지. 근데 합성 섬유는 옷이거든. 약간 블라우스 같은.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로 합성 섬유를 만들거든. 그래서 요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합성 섬유 옷을 입을 때는 뭐 하래요? 섬유 유연제를 넣어서 헹궈서 입으래요. 섬유 유연제 알지? 향기 나는 거. 저거를 넣어서 헹구면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대. 그럼 이게 첫 번째 기억.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점인 거야. 그 뒤에 설명이 나왔어요. 섬유유연제는 양전기를 띄어 플러스 전기, 음전기를 띈 마이너스를 띈 합성섬유에부터 전기를 중화한대. 아하, 뭐뭐 하기 때문이다 하니까 설명 방법이 뭐죠? 그래요. 원인과 결과. 물론 합성섬유 소재의 옷보다는 천연섬유 소재의 옷을 입는 게 좋다. 이게 두 번째 니은에 대한 두 번째 예시일 거고, 두 번째 주의점. 최소한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라도 천연 소재의 옷을 입어 정전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또한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는 물에 적셨다가 쓰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해야 정전기가 좀 덜 생기나 봐. 마지막. 평소에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중화가 뭔지 알죠, 승아야? 그래서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손에 입김을 하고 불래요. 그럼 손에 입김을 불면 습기가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입김으로 손에 생긴 습기가 정전기 발생 확률을 낮춰준다. 또 정전기가 튈 것 같은 물건을 덥석 잡지 말고 손톱으로 살짝 건드린 다음 잡으면 손톱을 통해 방전된대. 베레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네요. 일상생활에서. 그죠? 이거 채워보자. 첫 번째, 적절한 뭘 유지해야 돼? 그치, 습도. 전기를 뭐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이런 게 모두 예시예요. 설명 방법.
그래서 마지막 지금까지 정전기의 특성과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봐서 앞에서 내온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만 여겼던 정전기를 잘 다스려 포근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자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의 역할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고 정전기를 잘 다실 걸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